네, 안녕하세요. 임나빠입니다. 2021년 8월 오늘이 25일에 장 마감한 직후에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요, 바이오 대장주에 굉장히 관심들이 있으시죠? 바이오 대장주를 잡는 요령? 이런 종목들이 보통 대장주라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대장주를 갖다가 고르려면은 이런 종목으로 골라야 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물론 맞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과거에 주도주나 아니면 주도 대장주들, 바이오 대장주들을 공통점을 뽑아 보면은 대체적으로 비슷비슷해요. 대체적으로. 우리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봐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KRX 바이오 차트를 제가 좀 꺼내놨어요. KRX 바이오 차트를 꺼내놨드렸는데, 지난해였죠. 지난해 이제 언택트, 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어찌됐든 언택트가 아닌데, 사실은, 그쵸? 예, 언택트가 아닌데, 일단 그래도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가지고, 바이오주들이 주목을 받았고, 그러면서 알테오젠, 그 다음에 매드팩토 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하게 상승을 해주면서, 이제 KRX 지수가 상승을 했고, 8월 달에 바이오 신약 섹터가 정점을 기록한 뒤에 8월 초부터 조정이 나왔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는 바이오 신약 섹터가 아니라 사실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면서, 특히 이제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한 셀트리온 삼형제 3사를 중심으로 한 치료제 관련주들, 신풍제약도 마찬가지고요. 급등을 하면서 KRX 지수를 좀 끌어올렸고, 그리고 나서 1월 달에 이제 제약주들까지 일제히 조정에 같이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즉 바이오 신약 섹터는 실제로는 작년 8월 초부터 8월 9월 달부터 조정이 이어졌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이제 작년 한 12월, 작년 12월, 올해 1월 달 정도부터 하강 곡선을 그리면서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 기간 동안에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이제 저점을 잘 다지고 있어요. KRX. 그러니까 이제 이게 KRX가 모든 바이오 종목들을 다 대변하진 않죠. 그죠? 지수 구성주들에 의한 겁니다. 어쨌든 그래도 잘 바닥을 잘 다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보통 이게 이제 한 3, 4개월 내에 박스권 상단을 뚫고 상승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합치면 한 6, 7개월 차입니다. 원래 장기선으로. 장기선을 설명을 하는데, 제가 유튜브에다가 제가 장기선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이런 기법도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올려드리려고 해도 조회수가 안 올라가니까 안 올리고 있습니다. 뭐 돈 받고 와드리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뭐 여러분들한테 돈 받고 뭐 추천해드린다 이렇게 할 것도 아닌데, 그냥 뭐 좋은 거 알려드린다? 뭐 그런 생각으로 사실은 옛날부터 했었죠. 2013년부터 블로그나 이런 데다가 계속 올려드렸었어요. 동영상 만들어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조회수가 잘 안 오르더라고요. 근데 뭐 꾸준하게는 일단 해드릴 겁니다. 어쨌든 여기가 보통 이제 6, 7개월 차 정도쯤에 주종이 마무리 짓고 상승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곤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차기 주도주, 차기 대장주가 나올 때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바이오 신약 섹터가 상승을 할 때는 항상 주도주 혹은 대장주들이 상승을 해주곤 합니다. 굉장히 강한 상승을 하다 보니까 바이오 신약주, 다른 바이오 신약주들이 덩달아서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서 상승해주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자, 그래서 어떤 그런 종목들이 그러면은 주도주나 아니면 주도 대장주라고 표현하죠. 대장주가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안 가요. 뭔가 한두 개가 강하게 이끌고 가줘야만 갑니다. 시가총액 5, 6천억, 6, 7천억, 물론 뭐 5, 6천억, 6, 7천억에서 시작하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긴 하죠. 많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굵직한
시가총액 1조 원 안팎에 있는 종목들이 좀 안팎에 있는 혹은 그 이상인 그런 굵직한 종목들이 끌고 나가줘야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죠. 그러면서 전체 신약주들을 이끌고 갑니다. 자, 그럼 이 과거에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올랐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크게 두 가지로. 보통 주도주다라고 하면 삼성바이오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렇게 큰 시총이 큰 종목들이 일단 상승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수 자체를 좀 끌고 가주면서, 그리고 또 뭐가 나오죠? 지수도 끌고 가지고 또한 나머지 바이오 섹터들의 어떠한 이 길을, 숨통을 틔워주는 거죠. 길을 닦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큰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사실은 큰 종목들이 대장주가 되는 경우도 있죠. 당연히 삼성바이오도 그랬고 셀트리온도 그랬습니다. 자, 그게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이오 신약주들이 대장주가 되어서 강하게 이제 상승해주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주로 어떤 종목이냐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따졌을 때 이것도 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글로벌, 보통 미국이죠. 미국 FDA, 글로벌 임상 3상 종목들이 이끌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3상 종목들이. 이게 실제로 이게 처음에 글로벌 3상, 임상 3상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맹렬히 강하게 상승했던 그런 종목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면은, 좀 그렇게 오래 이렇게 투자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신라젠? 혹은 헬릭스미스? HLB? 이 세 종목, 혹은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로 메지온? 이런 종목들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런데 주식 조금만 좀 오래 하신 분들 있죠. 조금 오래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뭐부터 생각하시면 바로 젠백스부터 생각을 해요. 젠백스 치매 관련주인데 이거 알츠하이머 관련주 아닌가?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췌장암 관련주였어요. 췌장암. 젠백스 앤 카엘, 옛날에 매매하셨던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게 어디였냐면은 저 앞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입니다. 이 젠백스 앤 카엘 이라는, 이게 원래 젠백스가 원래 그 IT 부품이었나? 반도체 부품? 장비? 근데 제가 알기로는 반도체 쪽이 아니라 그냥 IT 부품 기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젠백스라는 기업이 유럽계 췌장암 치료제 신약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을 갖다가 인수를 하면서 이걸로 이제 임상 3상에 들어간다라는 것 때문에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굉장히 큰 상승을 해줬어요. 처음 밑바닥 대비해서는 거의 20배 가까이 이렇게 상승해줬죠. 한 18배, 19배 상승을 해줬고요. 급등을 해줬고요. 그리고 2012년도까지 이렇게 버텼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런데 결과는 안 좋게 나왔죠. 어쨌든 이 우리들의 뇌리 속엔 뭐가 있냐면 임상 3상 종목이 굉장히 강하다. 임상 3상이면 마지막 임상 단계죠. 사실 예전에 이거 나중에 한번 해드릴게요. 전임상에서의 성공 확률, 그 다음에 임상 1상에서의 성공 확률, 임상 2상, 그 다음에 임상 3상에서의 성공 확률, 이런 부분들이 다 FDA에서 다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한 두세 번 정도 올려드렸었는데, 블로그에 나중에 한번 방송으로도 좀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임상 2상에 들어가 있는, 그리고 중간 데이터 값이 발표될 쯤, 그리고 임상 3상도 마찬가지로 임상 3상 중간 데이터 발표 후에 매매하면 안 돼요. 대체적으로 그러더라고요. 다 그랬어요. 신라젠도 그러고 다 그랬습니다. 헬릭스미스, HLB 다 공통점이에요. 중간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 오르죠. 전에 오릅니다. 그리고 중간 데이터 발표 후에는 주가가 조정을 받습니다. 오히려 조정이 받는데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그때는 잡는 거 아니죠, 사실은. 그 뒤에 잡는 건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젠백스라는 종목이 길을 한번 닦아줬어요. 젠백스라는 종목이. 그리고 나서 이제
헬릭스미스라든지 헬릭스미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임상 3상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굉장히 좀 강하게 이렇게 상승을 해줬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헬릭스미스, 그 다음에 뭐 HLB 이것도 마찬가지죠. HLB도 이거 임상 여기가 임상 3상이에요. 여기가 임상 3상이고 여기가 임상 2상입니다. 요거를 갖다 이렇게 보면 임상 2상 때 오른 거는 보이지도 않죠. 그죠? 임상 3상 때 오른 거에 비하면은 어쨌든 이렇게 임상 3상 이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매지온이 크게 급등했다라고 해가지고 매지온이 전체 신약을 갖다 이끌지 않아요. 임상 3상이라고 하더라도 블록버스터급이냐, 이 치료제 시장의 블록버스터급이냐,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보통 블록버스터급이다는 2, 3조 이상을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좋은 거는 퍼스트 인 클래스, 그러니까 즉 이쪽 분야에서 그러니까 불치병이면 더 좋죠. 불치병이고 시장이 크면은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전세계 최초 혹은 전세계 최초의 방식, 뭐 이제 이런 타이틀이 붙으면은 더더욱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임상 3상이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시장이 큰지, 그 다음에 경쟁사가 이미 많이 나와가지고 사실은 성공해도 별거 없는지, 볼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따져봐야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같이들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다 포장이지 않습니까? 특히 바이오 종목들은. 그러니까 그거를 잘 포장되어 있는 신약의 가치를 잘 이제 증권사나 아니면 회사 측에서도 잘 꾸며 주시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걸 봐가면서 이런 데서만 잡지 않으면 됩니다. 그죠? 뭐든지 이런 데 떨어지는 데서 잡으면 안 돼요. 중간 결과 발표 나오기 전에 시세 나올 때 이렇게 잡는 게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거를 또 가르쳐 드린답시고 장기선을 갈려드린 거군요. 장기선 같은 경우는 이런 데서 잡는 거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잡아요. 이런 자리에서. 장기선 같은 경우는. 장기선을 활용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해드리고 싶은데 많이들 안 보셔서 저도 이렇게 좀 올리는데 좀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빡빡 봐주시면은 저도 팍팍팍 만들어가지고 올려드리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핑계죠. 자, 임상 3상. 임상 3상은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뭐 임상 3상 들어가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뭐 어딥니까? 그 매드팩토, 뭐 이건 임상 2상이죠. 임상 2상. 근데 언젠간 분명히 임상 3상도 들어갈 거고, 임상 3상 들어갈 종목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시장을 압도하는 그런 상승률과 그리고 바이오 테마를 다른 바이오 신약들이 이끌고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이 계속 나오리라 봅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임상 3상에 이렇게 들어가는 종목들이 대장주가 되곤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임상 3상 이벤트에 의한 대장주 말고 또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죠? 바로 한미약품이 2015년도에 K바이오도 된다라는 거를 보여줬어요. 그쵸? 그걸 보여줬습니다. 한미약품이. 자, 그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15년입니다. 2015년. 2015년이에요. 여기부터입니다. 이제 한 9만원? 8, 9만원, 보통 이제 9만원 정도부터 시작한 시세는요, 그 뒤에, 거의 한 9개월? 9개월, 10개월 만에 75만원을 찍어줬죠. 그런데, 이게 한미약품을 그때 당시 보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내가 바이오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혹은 어떤 바이오 종목에서 공시가 딱 나왔어요. 어떤 공시가 나왔죠? 기술이 좀 공시가 나온 거예요. 와, 이거 대박이다 라고 그래가지고 다음날 따라 들어갔거나, 갭상승하는 거 보고 따라 들어갔거나, 아니면 내 종목이 기술 이전에 드디어 나왔는데 딱 다음날 갭상승 해가지고 반짝 상승하거나, 아니면은 그 당일날부터 반짝 상승하는 듯 싶다고 그냥 주주에 떨어지는 경우 많이 보셨죠?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이건 뭐 시장 영향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바이오 섹터가 힘을 발휘하지 못할 상황에서 그런 게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한미약품이 잘 사례를 갖다 잘 남겨놨어요. 뭐냐면은 이벤트가 계속 줄이어 나오는 겁니다. 즉 하나의 기술 이전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연달아서 다른 파이프라인, 또 다른 파이프라인,
이런 것까지 계속 모멘텀이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는, 물고 가는, 그런 기업들이 실제로 바이오 종목을 갖다가, 바이오 섹터를 갖다가 이끄는 대장주로 발돋움한다라는 거를 한미약품이 정확하게 첫 번째 사례로 잘 만들어줬습니다. 제 기억으로 3개예요. 제 기억으로도 3개입니다. 여기가 마지막이거든요. 세 번째. 여기서 한번 나오고, 여기 어디선가 한번 나왔던 걸로 기억나는데, 총 3개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나오고 끝난 게 아니라, 요번 다음 파이프란도, 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실제로 그랬어요. 여기서 계속 실제로 그랬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그랬습니다. 자, 이런 거 보세요. 장기선이 왜 재밌냐면은, 요렇게 보세요. 요렇게. 그러면은, 요런 데서 잡아야 될 자리에요, 안 잡아야 될 자리. 이런 거 장기선 모르면요, 주봉이나 월봉에서 어디서 지지받는지 몰라요. 이게 정배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또 모멘텀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은요, 모든 시대가 끝나고 다 끝나서 다 내려가고 싶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왜? 모멘텀이 살아 있으면, 추가적으로 기대할 만한 게 있으면 결국엔 장기선에서 살립니다. 그리고 급등을 해주죠. 급등을 해줍니다. 자, 이처럼 제2의 그래서 한미약품을 찾아라 라고 하는데 공통점이 생겼어요. 뭐냐? 한미약품만 진짜 그런 거야? 라고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뭐가 있었냐면은 셀트리온도 거의 동일한 흐름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셀트리온도. 왜 동일한 흐름이 나왔느냐? 셀트리온도요.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2017년, 18년도 당시 주가거든요. 셀트리온 주주님들은 굉장히 잘하세요. 왜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계속 조정을 주면서도 강하게 상승을 해줬죠. 이게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셀트리온 주주님들. 이 기간에 셀트리온을 매수했거나 아니면 지금도 셀트리온 주주님들은 아시고 계실 겁니다. 뭐냐면요. 끊임없이 재료가 나왔어요. 끊임없이. 하나 터지면 그 다음 기대할 게 또 있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유럽 램시마 실적이 드디어 나온다. 시장 점유율이 올라간다. 그런데 뭐 투룩시마가 어떻다. 그 다음에 허즈마가 어떻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램시마가 허가가 나올 예정이다. 뭐 결과가치가 좋을 것 같다. 미국에서 통과되면 어떻게 된다. 이게 계속 끊임없이 계속 물고 늘어진 거예요. 한미약품하고 동일한 현상입니다. 한미약품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셀트리온까지 딱 겪어보니까 시장은 이제 확실히 안 거예요. 한미약품에 이어서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까지 딱 겪고 나니까 확실히 바이오 종목은 굵직한 재료 하나보다는 아주 굵직한 재료 하나보다는 굵직한 재료가 2개, 3개, 4개가 연달아서 나오는 종목들이 좋다라는 거를 확실히 안 거예요. 그리고 그 연달아 나온다라는 거는 일시에 1년 내에 이렇게 몰아서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찾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럴 만한 종목들이 그렇게 흔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 말과 2019년도 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었냐면, 아시는 분들 다들 아세요. 뭐냐면은 그때 당시 파맵신 맞죠? 뭐 파맵신 그 다음에 에클론이 아니구나. 에클론 아니고, 셀리버리라든지, 그 다음에 셀리드라든지, 이제 이런 종목들이 상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종목들이 상장을 하기 시작해요. 2019년도, 2018년, 2019년 초, 이때 상장이 본물 터졌어요.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공통점이 플랫폼 기업이었어요. 플랫폼 기업. 하나의 플랫폼으로 여러 가지 신약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 이전도 한번 본물 터지면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형성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화랑이었습니다. IPO 화랑이었어요. 그리고 상장했을 때 또 시장에서 먹혔고요. 그래가지고 2019년도 당시에요. 이런 한 4-5개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급등을 했어요. 이게 실제로 얼마 안 오른 것 같죠. 셀리버리 같은 게 여기서 원체 많이 올라서 그래서 별로 안 오른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도 꽤나 올랐어요. 이렇게 꽤나 올랐습니다. 티도 안 나게 앞에서 주봉 보면 티도 안 나지만은 이렇게 많이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 기업들을 찾게 된 거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간단한 단적인 예로 작년에 대장주가 뭐였죠? 작년 대장주 너무 유명하죠. 알테오젠이었습니다. 알테오젠. 그렇죠. 알테오젠도 제 기억으로는 기술 이전이 2개인가 나왔죠. 원래는 3개까지 기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시장에서 분위기가 형성됐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2개가 연달아 나오면서 뭡니까? 조정 없이 굉장히 강하게 끌고 가졌습니다. 이 덕분에 바이오 신약들도 다시 한번 붐을 일으켰고요. 자, 이처럼 플랫폼 기업, 단순하게 플랫폼 기업도 좋고, 그 다음에 어떤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기술 이전 계약이 연달아서 나올 만한 그런 기업들이 좋다라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그런 기업, 굳이 또 기술 이전이 아니더라도 어떤 굵직한 이벤트가 6개월에서 1년 내에 연달아서 나올 만한 그런 기업들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종목들이 많이 가져왔고요. 자, 어떤가요? 이런 기업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기업들 있나요? 떠오르는 종목들? 사실 삼성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아니죠. 예, 아닐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 뭐 그 바로 밑에 셀트리온급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전히 뭐 한미약품,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웬만한 바이오 기업들은, 바이오 신약 기업들은 파이프라인이, 주요 파이프라인이 적어도 2-3개에서 많게는 7-8개까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해당되긴 할 거예요. 다만 그게 언제 나올지, 그리고 그게 진짜 연달아서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할 정도로 연달아서 나올 수나 있는지, 그걸 체크하는 게 굉장히 힘들 겁니다. 실제로 뭐 저도 그건 불가능하죠. 저도. 그런데 또 시장을 둘러보면요, 잘만 찾아보면 또 눈에 띄는 애들이 있어요. 올해든 내년이든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종목들 한 2-3개 보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이런 곳에서 떠들면 안 되죠. 이러면 제가 추천이 돼 버려요. 예, 추천이 돼 버리고, 또 그 괜시리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저기 해 버리면은 사고도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갖다가 밝히면 안 되죠. 예, 뭐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야 그냥 편하게 이런 데서 뭐 주가도 얘기하고 재료도 얘기하고 그럴 수 있지만, 예, 그 위에 종목들은 했다가는 아무래도 좀 부담됩니다. 예, 이런 방송에서 그런 종목들을 갖다가 이렇게 전 이 종목인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해버리면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짓은 해서는 안 되죠. 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뭐 돈 받고 또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하고 싶은 마음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여기 이거 회원님들, 구독 회원님들 많이 모아가지고 나중에 뭐 한참 모은 다음에 저 월 30만원만 주세요, 50만원만 주세요, 100만원만 주세요, 제가 기가 막히게 수익 내드리겠습니다, 추천 리딩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유튜브로요. 그거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 생각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아닌 듯 싶고, 대신에 이런 방법적인 것들을 갖다가 좀 숙지해 놓고 여기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한번 종목을 찾아본다면,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 바이오 종목들 쭉 훑어보면서 이놈이 좀 이상하다, 요놈이 좀 수상하다면서 조금만 파보면은 그런 류의 종목들이 툭툭 나오기도 할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여기에 찾아보세요. 실제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도 블로그로 얘가 분명히 대장주감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알테오젠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레고캠 바이오는 추가적으로 상승 못했지만 레고캠 바이오도 사실은 저 밑에서 같은 것도 했었고. 그거 아세요? 모르시죠? 예, 시젠이요, 시젠. 이거 시젠도요, 장기선 정배열 보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장기선 정배열이 아니구나, 역배열에서 여기 자리에서요. 그러면서 이게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였나?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 여기 이거 60분봉인가 뭘로 보면서 장기 분선 보면서, 예, 그때 이제 했던 종목이에요. 뭘 했냐면은, 이게 진짜 실제로는 이거 진단 쪽에서는 얘가 진짜 오리지널 제대로 된 놈인데 막 이랬었어요. 제가 블로그에다가도 쓰고 그랬었어요. 뭐 어쨌든 그러면 안 되겠죠. 예, 물론 뭐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좋은 취지로 하는 거니까, 예, 구독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추천도 좀 괜찮으셨으면, 예,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버튼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바이오 주도주, 바이오 대장주 이런 종목들을 잡아내는 방법, 제가 왜 이 시점에서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예, 이제는 슬슬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겁니다. 예, 슬슬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겁니다. 물론 시장에 뭐 테이퍼링이나 아니면은 또 이제 한 10월 정도부터 이제 시장을 갖다가 좀 살짝 뒤집어 놓을 그런 이슈도 또 하나가 있죠. 큰 거. 예, 부채 한도 조정, 예, 법안 통과.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하지만은 또한 그런 것들이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바이오 섹터에는 기회가 되곤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 선조정, 조정을 먼저 잘 받아서 오랜 기간 또 거의 반년 정도를 갖다가 한 자리에서 이렇게 장기상 안에서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버텨가면서 또 조정을 잘 받아왔다는 점에서 이제는 좀 갈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 4750포인트를 갖다가 상향 돌파할 경우 본격적으로 한 번쯤 한 몇 개월짜리 또 한번 다시 한번 바이오 섹터의 강한 흐름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아까 그 포커스 맞춰가지고 예전부터 블로그에다가 대장주 요건은 이렇습니다. 뭐 블록버스터급이어야 되고 뭐가 어떻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뭐죠? 전 세계의 어떤 트렌드, 바이오 신약 개발의 어떤 트렌드에 부합하면서 뭐 이러면서 한 대여섯 가지 요건들 쭉 나열해 놓고 여기에 부합하는 종목들이 이거입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블로그에도 많이 올려드렸고, 실제로 뭐 알테오젠이나 이런 것들은 맞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셀리버리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관심 있게 방송 한번 내용 쭉 보시고 여기에 맞춰서 한번 종목 찾아보시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 되게 굉장히 좋은 그런 유효한 그런 필요한 방송이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 유민 아빠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